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하늘에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공기는 무난하겠고 메마른 대기는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9도에서 11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바람의 세기는 여전히 강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 먼바다에는 높은 파도의 풍랑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보들은 오늘 오전에서 낮 사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메마른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0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모레까지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형산강이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포항시가 시행한 수은 안정화제 시범 사업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의 효과가 높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포항시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년간에 걸쳐 수은 오염이 가장 심한 구무천 등에 대해 수은 안정화제 용역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수은에 오염된 퇴적토 위에 흡착 효과가 있는 미세한 알갱이에 제올라이트와 활성탄 등을 덮어 수은이 확산되는 걸 막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안정화제의 유실 가능성 등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 이 용역 결과가 포항시 구무천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용역사 측은 우선 안정화제를 덮은 퇴적토의 공극수에서 수은 농도가 60% 저감됐고 바지락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생물 내 수은 농축도 40%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콩레이 등 태풍에도 불구하고 안정화제의 유실률은 1-20%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수은 흡착과 확산 방지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데이터 부족과 불분명한 실험 조건 등으로 결론을 도출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고 시공사업에 매몰돼 과학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최종 보고서를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단체들도 포항시의 첫 수은 대책 사업이 포항시가 구성한 전문가들에 의해 부실 판정을 받아 예산 4억여 원을 낭비하게 됐다며 포항시의 안이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수준 이하의 최종 보고서로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포항시가 이 4억 이상 든 그 용역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포항시는 이번 용역 사업은 사실 모니터링 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은 안정화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어제 오전 8시 58분쯤 경주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측은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전동기 상부에 감소용 브레이크 패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연기와 스파크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고 발전소에서 자체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원전 3호기는 현재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포항시의 복지 예산이 5,745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16,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경로당 4개소를 신증축합니다.
또 사립유치원 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산무 정책과 다자녀 특별 양육비 지원도 시행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예산도 13억 원 편성됐습니다. 올해부터 유해 농약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유해 농약 대신에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특산물인 부추 재배 농가입니다. 하우스 가장자리에 노란색 띠가 보입니다. 부추에 큰 피해를 주는 총체벌레를 유인해 죽이는 페로몬 트랩입니다. 올해부터 유해 농약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겁니다. 동해안에서만 생산되는 방풍나물은 사용 가능한 농약이 한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백강균을 뿌려 진딧물 퇴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농법에서 갑자기 또 전환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친환경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또 농법 같은 걸 또 배우고 이제 몸에 익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어려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농산물별로 사용이 허락된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하고 그 외 농약의 검출 한계는 0.01ppm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0.01ppm은 길이 50m인 국제규격 수영장에 잉크 한 스푼 반을 탄 농도로 사실상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전량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관행 농업에 아직 상당히 익숙한 면도 있고 또 우리 이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소비자의 부응에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뿌려서는 안 되는 농약은 아예 팔지 못하도록 농약 판매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포항환경운동연합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가 2년 전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100% 인상했고 최근 설문조사에서 시민 다수가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답했는데도 무리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항시가 폐기물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포항시 의회도 인상안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역이 수도권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 사이에 홍역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환자 16명 가운데 15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1명은 입원 치료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상대로 증상이 발생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농협 간부들이 농업 선진국에 간다면서 해외에서 성매매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음해성 폭로라며 맞서고 있는데 조합비가 일부 쓰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조합원이 1,500명이 넘는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조합장과 이사 6명, 감사 등 10명은 2017년 11월에 농업 선진국을 방문한다며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부가 유흥업소를 들렀는데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아마 여자 접대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둘러보고 온 사람이 한 7명 되죠. 거기서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소문을 접한 한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했다 한다고 그거는 없고 그냥 그거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 거의 다 조사 다 받았을 겁니다. 견학 경비 가운데 일부는 조합 공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성매매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조합장이 지난 15일 사표를 낸 데 이어 이사 6명 가운데 5명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면서 조합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견학을 하러 간 10명 가운데 7명이 조합 간부직을 내려놨고 지금은 수석 이사가 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음해성 폭로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정성은 시끄러워요. 반대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 농협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기 전 대출 과정에 비리가 적발돼 직원 6명이 해임과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3월 형산강에서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이후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수상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종면허 취득자 수도 매년 2만 명을 넘는다며 조종면허 시험장이 수상 레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말 실시되는 2월 교원 명예퇴직에 신청자 394명 전원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퇴직 희망교원은 공립유치원과 초등에서 104명, 중고등 290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8월 명퇴 예정자 중 다수가 2월로 앞당겨 신청했다며 예비교사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 관광 도시인 경주도 미세먼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봄철에 주로 발생하던 미세먼지가 계절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보면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12월과 1월 2달 동안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주시도 올해 96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절기 미세먼지는 전국적 현상으로 경주시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발생될 때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는 전기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현재 하나뿐인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과 전광판을 안강과 외동, 보문단지 등에 추가로 설치하고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SNS나 긴급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를 하고 또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또 그리고 공무원 차량 이부제 등을 시행을 해서 기상저감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500여 개 경로당과 130여 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경주시는 물론 인근 포항과 울산시와의 정책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마지막 시민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포항시 장성동 TBN 경북교통방송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운수업체 관계자, 읍면동 이통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노선 개편안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포항시는 올 하반기 노선 개편을 목표로 지금까지 20여 차례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포항에서 처음으로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포항 연희읍에서 자전거를 몰다 차량을 들이받은 58살 A모 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로 측정됐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는 윤 의장은 농가경제 안정과 복지도시 건설 등에 매진했고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의회 간 신뢰 구축과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사건이 말썽입니다. 오늘은 구미시의회 관련 준비했습니다. 구미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다른 의회 보고서를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돼 파문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연수 이후 내야 하는 보고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고서 일부가 2년 전 광양시 의회 것과 토시와 심표까지 같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6월 광양시 의회, 2018년 11월 구미시 의회 연수 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일본 도쿄 소방청 안전방재관 설립 목적을 묻는 말과 답변이 정말 똑같습니다. 어떤 재난 체험을 하느냐는 질문과 대형 스크린을 상대로 소화기 사용법을 배운다는 답변 등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진 대처 방법을 묻는 말과 이에 대한 답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이 연수에 열심히 참여해 질의와 응답을 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해외 연수 보고서는 시의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썼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연수를 담당한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옮겨 썼다고 해명합니다. 구미시만의 그런 약간 특화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뺏겼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건 뭐 현황 어차피 이게 현황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의원이 쓴 보고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보고서밖에 못 내는 연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의 투명성도 문제입니다. 해외 연수 심사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시의원인데다 10명 미만이 해외 연수를 가면 아예 심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2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유치 전에 전국 24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경주시와 영천시 등 경상북도에서 6곳, 경기도 6곳, 경상남도 3곳, 울산과 세종시까지 모두 24곳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우선 협상 대상을 지정해 오는 3월 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이 대게 등 수산물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45억 원을 들여 56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합니다. 어업지도선은 수산물 불법 조업 단속과 수산자원 보호, 적조 예찰, 해난사고 구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업지도선이 투입되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대게 조업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영덕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에서 날개가 얼어 탈진한 채 개울 위에 쓰러져 있는 독수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구조 작업에 참가한 영덕군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은 독수리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안동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보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도내 370여 환경오염 취약 업체에 대한 특별 감시에 들어갑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24시간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공단 배수로 등 취약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합니다.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을 지원해 오염물질 배출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이동형 측정 차량을 이용해 23개 읍면동 전체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방사선을 측정한 결과 전국 자연 방사선 양률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동 지역 기업체 가운데 방사선 투과 검사가 인가된 10개 지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 결과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9도에서 11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바람의 세기는 여전히 강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 먼바다에는 높은 파도의 풍랑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보들은 오늘 오전에서 낮 사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메마른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0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모레까지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